물리학 원 2회고사 파동 관련 단원 심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동의 기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x는 1m인 지점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건 자, 요 지점에서 요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되니까 다음번 그림이 요런 느낌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와야겠죠? 그러려면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구나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x는 2m인 지점은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플러스 y 방향이다. 이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번 파동의 주기는 2초이다. 주기를 구하려면 그 여기가 변이 여기가 여기는 위치로 나와 있지만 시간 그래프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변이 시간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으면 문제에서 속력을 줘야 돼요. 근데 줬어요. 1m/s라고. 자, V는 T분의 람다 공식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T는 V분의 람다니까 V가 1이고 파동의 파장이 이 문제는 2m죠. 2m. 어떻게 2m인 줄 알아요? 그래프 한번 웨이브 떨 때 2m 이 똑같은 모양 나올 때가 2m라고 파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2m. 그러니까 주기는 2초. 자, 1초 아니고요. 자, 기억은 플러스 y 아까 구했죠? 맞고. 디귿번이 어려운데 1.5초일 때. 자, 1.5초라고 하는 숫자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 1.5초일 때는 자, 4분의 3주기. 2초에다가 아까 2초가 주기였는데 4분의 3주기가 흘렀어요. 그러면 2.5m인 지점은 자,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요 위치인데 자, 얘는 0초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내려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봐보세요.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지점은 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요런 그림을 그리겠죠. 자, 무슨 말이냐?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다시 제자리.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점도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여기까지 와버렸죠. 자, 이때가 중요한데 매질의 운동 방향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4분의 2주기 온 순간부터 위로 올라가기만 하죠.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또 위로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더라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굴절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다를 이제 문제 읽어보셨겠죠? 자, 가나다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일단 전반사 문제 물어보면 항상 광통신하고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전반사 일어날 조건은 굴절률이 두 번째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즉 굴절을 이렇게 한다 치면 자, 첫 번째 매질, 두 번째 매질이면 굴절률이 먼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저 세타 C가 임계각 이상이 돼야 돼요. 임계각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반사를 했다 치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세타라고 표시할게요. 세타 C가 임계각인데 세타 C 이상이 돼야지 이제 전반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책마다 다르게 써져 있어요. 그 세타라고 하는 게 임계각까지는 전반사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세타보다 커야 세타부터 임계각이다라고 임계각부터 전반사가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출제 의도는
그러려니 하고 풀어야 돼요. 수능도 그렇게 나오니까 임계각부터는 전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건 당연히 맞죠? 자, 왜? 가에서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왜 전반사를 해요? 임계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NA가 MB보다 크다는 걸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X의 속력은 B가 C에서보다 작다. 이거는 굴절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속력은 굴절이라고 반비례 하니까 자, MB가 NC가 있으면 MB가 더 크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바로 알았어요? 하시면 각도가 커졌죠. 커지면 굴절률이 B가 큰 겁니다. 각도가 큰 쪽이 굴절률이다. 각도가 큰 쪽이 굴절률이 작아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MB, NC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속력은 B랑 C랑 반비례니까 C가 더 크겠죠? 자, 디귿번. X는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중요해요. NA, NB, NC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A랑 B 차이보다 A랑 C 차이가 더 굴절률이 크죠?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자,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굴절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굴절을 잘해요. 그렇다는 건 빛이 많이 깎이거나 많이 퍼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A와 C에서 보낼 때 세타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전반사를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 잠깐만. 작다라고 했는데 맞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다. 자, 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자, 우리 학생들이 일단 이것부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타 1, N1, N2, N1, 세타 2, 세타 3. 자, 세타 1과 세타 3가 동일한 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 2면 여기도 세타 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을 세워보면 N1 사인 세타 1은 그 스넬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N2 사인 세타 2는 2에서 1으로 진행하는 거죠. N1 사인 세타 3가 되면서 얘랑 얘가 같기 때문에 N1 사인 세타 1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1 약분되면서 세타 1과 세타 3가 같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있으면 원래 매질로 나갈 때 뭐 각이 뭐 이렇게 된다 치면 요 각과 요 각이 있으면 이거 동일한 것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매질로 똑같이 나간다. 그러면은 똑같은 골절률로 똑같은 각도로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세타 1과 세타 2가 같냐 물어봤는데 요거를 볼게요. 여기가 세타 1이죠. 여기도 세타 1이 되겠죠. 자, 나란하게 진행했다 했으니까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 1이죠. 그러면 자, 요 각이 자, 이거 그냥 알파라고 해볼까? 자, 요 각도 알파가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세타 1과 세타 2는 같다. 이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합니다. A랑 B 중에 누가 굴절을 잘하는지 찾으셔야 되는데 굴절을 B가 더 잘했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나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란하게 진행을 해서 요 길이가 D1이 됐어야 됐어. 근데 D1이 D2보다 크거든요. 크다는 말은 자,
둘 중에 하나는 빛이 퍼져야 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빛이 퍼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안쪽으로 말아들었다고 하자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원래 빛보다 말아들어져 간다 치면 이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요 친구는 좀 더 벌어지겠죠. 여기서 굴절을 덜했으면 이 빛이 어쨌든 평행해야 돼 또. 그럼 요 사이 거리가 넓어져 버리겠지. 따라서 첫 번째 있는 A가 굴절을 더 못했다는 거예요. 굴절을 잘했으면 얘가 더 안쪽으로 말아들어져 가야 돼. 근데 그래야지 길이가 짧아질 거 아니야. 근데 B는 굴절을 더 잘했기, 이 문제는 잘했기 때문에 B가 더 굴절률이 큰 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A에 해당하는 애가 굴절률이 작은 친구니까 N2에 해당된다. B는 N1에 해당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다. 자, 디귿번 굴절률을 속력하고 반비례하니까 A가 B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다. 라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비염 때문에 자꾸 소리가 먹히네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물체의 속력 나와 있고 파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V는 T분의 람다에 의해서 자, T분의 람다가 0.1이고 속력이 0.1이니까 주기는 1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합성된 그래프는 주기가 안 변하니까 주기가 1초인 거를 고르셔야 돼요. 3번, 4번, 5번은 지울 수 있고요. 자, P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는데 마루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죠. 그럼 꼭대기부터 시작하는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Q지점은 상쇄 간섭된 지점이고 요 라인들은 다 상쇄 간섭되는 지점이죠. 요렇게가 여기 반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상쇄 간섭된 지점 Q가 이제 파동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보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파동에 두 파동을 빼기를 해줍니다. 두 파동을 빼줍니다. 자, 두 파동을 뺐을 때, 터졌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 이렇게 생긴 파동하고 이렇게 생긴 파동이 더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질 텐데, 이렇게 생긴 파동과 이렇게 생긴 파동이 더해져요. 그러면 사라져 버릴 텐데, 얘를 만약에 뺐다라고 해볼게. 얘를 서로 빼줘버리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커지겠지. 근데 지금 그래프 봐보세요. 커졌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 A랑 B의 변이를 나타낸 건데, 만약에 A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B 그림은 이렇게 있어야 서로 뺐을 때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 형태가 될 수 있겠지. 그걸 나타낸 그림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볼게요. 기억번. 나에서 T0는 F0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주기의 역수는 진동수니까 기억은 맞죠? 자, 니은이 별표인데, 자, D라고 하는 친구가 람다 제로의 정수배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를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랑 얘는 마루와 골 차이죠. 이 문제는 한 명이 마루면 한 명은 골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위상이 반대 차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야지 빼야지 두 배가 되죠. 근데 얘랑 얘는 파장의 몇 분의 1 파장인가요? 한 파장의 절반이죠. 절반이죠. 이럴 수도 있잖아. 파동이 진행하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B일 수도 있잖아. 그럼 요거 길이 구해보세요. 절대 정수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수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디귿번.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대요. 그러면 B는 어디 있어야 돼? 그치, 위상이 반대니까 골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는 거. 이걸 경로차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강간섭에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반파장이 짝수배를 계산할 때 보강된다 했고
상쇄일 때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된다 했어요. 이 문제는 재밌는 게 둘을 뺐어요. 뺐더니 진폭이 커졌네. 그렇다는 건 만약에 얘네들을 더했으면 진폭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뺐을 때 커졌다는 거는 둘이 상쇄간섭하는 원래 파동이었겠지. 만약에 더했으면 상쇄간섭했겠죠. 근데 뺐기 때문에 마치 보완간섭이 된 건데 그래서 홀수배를 넣어주면 절대로 정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도 니은번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성. 우리가 이중성 문제 풀 때는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에너지랑 관련된 부분이 광자의 진동수,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다음 정지전압, 다음에 빛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는 광전자, 개수, 다음에 광전류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볼게요. 자, 광전효과 실험 장치고, 자, ABC의 일함수를 나타낸 건데, 자, 그림 나는 A로 만든 금속판. 아이고, 이거는 금속판이 다른 경우의 문제예요. 우리 학습지에는 금속판이 다른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금속판이 다른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금속판에 세기가 일정이라 돼 있죠. 세기가 일정하다는 건 광전류가 똑같다는 거. 자, 여기 광전류가 똑같이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5번 중에서 세기는 다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아닌 걸 하나 찾을 수 있어요. 3번은 절대 말이 안 되죠. 여기 라인이 싹 다 동일해야 돼. 얘네들처럼 다 동일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저기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A일 때 이함수가 EW0래. 근데 C는 W0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자 광자의 에너지는 이함수 더하기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했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랑 뭐랑 똑같다 했어? 정지전압이랑 똑같다 했죠. 정지전압을 해주기 위한 에너지랑 똑같다고 수업 때 설명을 해줬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실험장치에 역전압을 거는데 역전압을 걸어가지고 전자를 멈추게 만들어요. 그때 멈추는 전압이 정지전압이고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전자가 그 딱 여기에 해당하는 정지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정지전압이랑 최대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A랑 C를 비교해봐. 이 함수가 커져. 그러면은 정지전압은 작아지겠죠. 그럼 정지전압이 작아지는 C 그래프를 찾아보세요. 자, 기억본 봐봐. C 봐봐. A보다 더 왼쪽에 가 있어야지 정지전압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자, 2번 보세요. 2번은 될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겠다. 자, 4번 보세요. C 이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나온다는 건 광전자가 안 나왔다는 거야. 5번 봐봐. 얘도 말이 될 수 있어요. B가 광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B 봤더니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3W 이 B의 일함수가 3W죠. 3W 제로예요. 일함수가 3W 제로인데 광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0이 돼 버리겠지.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3W보다 작은 거면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는 광전자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그림이 하나밖에 없네. 5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별표. 별표. 되게 어려운 유형이고 물질파랑 광전 효과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광전자가 당연히 물질파 파장을 가지겠죠. 그 물질파 파장을 가지는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전자의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2m 람다 제곱분의
H제곱이다 라는 건데 이게 전자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에너지 K라고 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광전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쓰면 봐봐. 얘가 만약에 K면 K 얘 그냥 K라 하자. K면 밑에 친구는 뭐겠어? 4K가 되겠지. 왜? 파장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2람다짜리를 K로 잡으면 제곱배인 4K배만큼 커져야 되겠죠. 자, 이때 이함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식을 세워볼까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쓸 건데, 자, 첫 번째 식에서 단색광의 진동수가 F네. F면, 자, 우리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HF라고 했는데, 얘는 이함수 W라고 쓸게요. W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K니까 K라고 쓸게요. 똑같은 광자가 아니에요. EHF라고 주고, 이함수는 똑같겠죠. 그리고 4K만큼 나눠주는 거. 우리 구하고 싶은 게 W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W를 구하는 거니까 K를 없애주자. 그러면 여기 4배를 해주시면 좋겠죠. 4HF는 4W 더하기 4K. 그래서 여기 얘네들을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끝났네. 자, EHF는 3W, W는 3분의 2 HF.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 할 텐데. 자, 자, 주제 3번 물집합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고, 일단 표를 이제 그려야 좋은데, 일단은 표를 그리기 전에 이 문제는 계속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가 특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표로 나타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형태만 구하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질량이 다른 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MA, MB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수를 하나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X축을 고정하거나 Y축을 고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 X축을 고정하려고 봤더니 얘네 두 지점이 서로 안 겹치죠. 뭐가 뭐 운동 에너지가 사이일 때 뭔지 모르잖아. 만약에 여기 그림이 뭐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풀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Y축엔 근데 있어. 람다로 일정한 게 있어. 요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 봤더니 봐봐. A랑 B의 에너지 차이가 파장이 똑같을 때 4배예요. 질량이 다른 입자니까 그럼 우리 아까 에너지 어떻게 구했어? E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라고 구했지.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자, 입자 B 같은 경우는 EMB 파장이 얼마? 람다 제곱 H 제곱인데 얘가 2야.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자, EMA 자, 몇 람다? 2람다의 제곱 죄송해요. 람다죠. 자, 람다의 제곱에 H 제곱인데 얘가 얼마? 4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파장은 서로 똑같죠. 똑같은데 에너지가 4배 나려면 B의 질량이 A의 질량이 4분의 1배여야 돼. 그래야지 반대로 썼죠. 반대로. B 질량이 A의 4배여야 말이 되죠. 이거 비례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4배여야 말이 되지. 그쵸?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2로 같을 때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다. 그러면 요거 2n분의 p제곱으로도 쓸 수 있잖아. 물어본 게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럼 2ma분의 pa 제곱 대 2mb분의 pb 제곱인데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1대 1 이렇게 푸시면 비율이 나오겠죠. 2ma가 이거 a분의 PA 제곱과 자, 이 MB인데 MB가 4배 P니까 MA 4배 MA니까 MA분의 PB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약분하시면 자, PA의 제곱이
4분의 1의 PB의 제곱이니까 뭐라? PB가 2P의 그렇죠. 1대2 맞죠? 1대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 잘못 나왔네요. 자, 요 문제 풀면 끝나겠다. 2회고사가 좀 더 쉽네. 1회고사보다. 자, 질량이 M짜리랑 2M짜리가 있는데, 아이고야, 이제 등가속집 해버리네. 자, 거리 D랑 ED만큼 낙하했을 때 파장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 시간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윤설쌤한테 잘 배우셨죠? 자, 중력 가속도가 G라고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3번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쓰는데, 왜 이렇게 써야 돼?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가만히 정지해 있었으니까 가만히 놨으니까 이 문제는 V0가 0이고 A는 G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V를 알아야 운동량을 구하고 운동량을 구해야 파장을 구하죠. 그래서 파장의 비를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 A 입자부터 보자. A부터. 자, E, A, S, D가 V의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을 구해야 그걸 구하죠. 정답 4번인데 뭐야? 4번이 어디 있어? 이거 이상하네. 자, V는 루트 2GD인데 자, 운동량은 MV. 우리 이렇게 할까? 루트 2GD를 그냥 V라고 하자. 그럼 PA는 MV 이렇게 비율로 풀자. 자, 두 번째. 자, B는 EG, ED는 V의 V 프라임이라 하자. V 프라임의 제곱. V 프라임은 루트 4GD니까 엄마 이거 루트 2배네. 이거 루트 2GD에 루트 2 하면 되잖아. 근데 얘를 V로 하기로 했잖아. 그럼 몇 V? 루트 2V네. 끝났네. 어이구야. 자, 다시. PB는 MB 루트 2V죠. 그러니까 MB가 2M이니까 2 루트 2MV. 몇 대 몇일까요? 자, PA 대 PB는 1대 2 루트 2니까 람다 A 대 람다 B는 반대니까 2 루트 2 대 1 이렇게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 왜? 나는 이렇게 안 구할래요. 어떻게 할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할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셔도 훌륭해요.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람다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으로 풀 수도 있죠. 그쵸?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이 거리 d만큼 낙하한 게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그거를 해도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도 돼요. mgd는 2m 람다 a의 제곱에 h 제곱. 람다 a는 2m 제곱 gd분의 h 제곱으로 해도 되고, 자, mgd인데 2mg ed는 2m 또 m 대신에 2m 넣는 거야. b의 질량 2m이니까 람다 b의 제곱에 h 제곱. 람다 b 제곱이 44 16m gd분의 h 제곱. 이렇게 하셔도 이제 상관없다더라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비율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